올해 35살의 나이가 된 그는 자신의 모든 야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시즌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걸어왔던 커리어를 본다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늦게 핀 꽃이 그 어느 꽃보다 화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캔자스시티의 에이스 투수 세스 루고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올 시즌 그가 남긴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33게임의 선발 출장에 206.2이닝을 던지며 16승 9패를 기록했고 ERA 3을 찍었습니다. 그가 소화한 206.2이닝은 올 시즌 MLB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을 책임진 기록입니다. 또한 그가 남긴 ERA 3의 기록은 MLB 전체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자 그와 동시에 리그 최정상급의 투수의 기록인 셈입니다. 그것도 35살의 나이라는 선수로 치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있을 시점에 말이죠. 대기만성 간혹 존재합니다. 일찍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꾸준히 누구보다 깊은 고뇌로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며 오랫동안 넘지 못한 벽을 기어코 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세스 루고는 그런 사람이고 선수입니다. 그의 커리어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루고는 34라운드의 매치의 선택을 받게 되죠. 높다고 할 수 없는 드래프트 순위였습니다. 20라운드까지로 줄어든 현재 시스템에서는 프로야구 문턱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순번이 선수였죠. 게다가 2012년 그는 척추 이상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복귀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는 그의 가족과 자신 말고는 없었습니다. 신분이 뛰어난 초특급 유망주가 아닌 그냥 단지 정말 흔하디 흔한 34라운드 출신의 암흑의 투수였으니까요. 실제 많은 이들은 그의 복귀를 예상하지 않았고 봄철에 떨어지는 수많은 벚꽃잎들 중 하나처럼 수없이 사라지는 마이너리그 선수와 같이 그렇게 슬며시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을 붙잡고 또 붙잡으려 노력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습니다. 그렇게 흐리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게 정말 말 그대로 정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스 루고는 말합니다. 자신의 피칭은 자신이 해온 모든 노력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내가 많은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변화구를 던져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2016년 34라운드에 그냥 없어질 줄 알았던 투수는 결국 MLB 데뷔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가치를 서서히 증명을 하기 시작해 2024년 캔자스시티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투수란 무릇 자신의 장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구를 던지든 또는 압도적인 속구를 던지든 반드시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이 있어야 합니다. 세스 루고에겐 커브였습니다. 그는 높은 팔각도를 지니고 있는 선수가 아님에도 슬라이더보다 커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그의 피칭 핵심은 이 커브입니다. 올 시즌에도 그가 던진 변화구 계열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인 16.1% 구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일무기답게 커브의 효용성 자체도 매우 뛰어나죠. 피안타율 1할 7푼 9리, 헛스윙률 36%를 만들어내고 50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가 던진 많은 구중 중 가장 많은 삼진을 잡아낸 것이죠. 특히 그의 커브는 그 떨어지는 타이밍이 정말 좋은데요. 큰 곡사각을 만들며 들어오지만 타자들의 눈에 가장 치기 좋을 때 훅 하고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착시가 있는 카메라로 보는 저희에게도 거의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전달될 정도죠. 그렇다면 타석에 들어선 타자에겐 더 드라마틱할 겁니다. 타석에서 이런 타이밍에 이 정도의 각도로 떨어지는 커브는 진짜로 공이 있다가 없어졌는데요?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변화가 심한 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브 RPM 3284라는 진짜 미친 수준의 회전력이 이 말도 안 되는 커브를 만드는 큰 요소이죠. 커브 마스터 블레이크 스넬과는 다른 느낌의 커브이지만 그도 스넬만큼의 위력적인 커브를 던지는 선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MLB에서 가장 잘 던지는 커브로 손에 꼽힐 정도죠. 그런데 그의 커브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단순 커브의 구질 퍼포먼스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커브 자체의 완성도도 완성도인데 커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구종들의 변화 무쌍함이 이게 그의 커브를 더욱 빛나게 하고 더 나아가 그의 피칭을 간파해내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과장 좀 못해서 그의 피칭 패턴, 구조, 모든 것이 헛것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의 피칭 구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의 피칭을 헛것처럼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구사하는 구종의 양 때문입니다. 올 시즌 세스 루고는 총 9개의 구종을 구사했습니다. 포심, 싱커, 커브, 슬러브,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스위퍼, 스플리터를 던졌죠. 단연 압도적인 구사 개수이고 이는 MLB에서 가장 많은 구종을 구사한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 개수보다도 놀라운 건 그 구성입니다. 보통 변화구를 많이 던질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3개에서 4개 정도 구종에 좀 몰빵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스 루고는 9개의 구종을 비교적 정말 골고루 사용하는 편입니다. 포심이 24%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이 싱커로 18.5%로 사용되죠. 그리고 커브가 16.1%, 슬러브가 10.1%, 슬라이더가 9.5%, 커터 8.2%, 체인지업 6.9%, 스위퍼 4%, 스플리터 2.6% 구사했습니다. 스플리터를 제외하곤 모든 구종이
의미있게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솔직히 이 정도면 타자가 다음에 어떤 공을 예측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패턴 자체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령 보통이면 패스트볼 3개를 던졌으니 다음은 슬라이더? 바깥쪽으로 빼나? 투 스트라이크 2니까 체인지업을 조심하고 존을 좀 높게 보자 등 투수마다 지니고 있는 구줄의 특성을 고려한 피칭 패턴을 예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싱크하고 커터로 카운트 잡았으니 다음 공은 예상할 때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위퍼, 슬러브 모든 공이 가능합니다. 생각을 가져가는 순간 공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죠. 그냥 공 보고 공 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앞서 보셨다시피 커브 자체만 하더라도 오다가 뚝 떨어져 없어지는데 말이죠. 다른 구종이라고 쉬울까요? 그가 던지는 9개의 구종을 차례대로 모시겠습니다. Above 500 at home. Lugo. 5 players on their roster. Offset veteran presence. The first inning. Lee. Got him. Chase. 2-2. Swing. Think about. Pitch 86. Torque checks. Eager about going down and getting that ball. 정말로 팔색조란 표현이 딱이죠. 변화무쌍하다는 표현이 그 어떤 투수보다도 잘 맞는 선수일 겁니다. 타자들은 그의 이런 화려한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제대로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가 올 시즌 MLB를 압도했던 이유입니다. 감히 어떤 타자이건 쉬이 그를 이겨낼 수 없었죠. 특히 그 중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커브, 슬러브, 슬라이더, 커터로 이어지는 감기는 공들의 베레이션입니다. 궤적을 단순화해보면 이렇습니다. 커터는 짧게 감기고 슬라이더는 그보다 살짝 더 크지만 샤프한 느낌으로, 그리고 슬러브는 그 슬라이더보다는 더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죠. 그리고 그의 위닝샷 커브는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크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타자들의 감각을 붕괴시키죠. 단순하게 그냥 구종이 많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구종이 다 나름의 궤적을 지니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조금 더 그가 만들어내는 영역을 느끼기 위해 그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딱 공 3개의 변화구만 구분해볼까요? 이 구종은 무엇일까요? 커브였습니다. 이 구종은 무엇일까요? 슬라이더였습니다. 이 구종은 무엇일까요? 패스트볼이었습니다. 네, 패스트볼을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들어오니 당황스러우셨나요? 그게 타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일편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의 피칭 구성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수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음에도 그는 포심 24%, 투심 18.5%, 커터 8.2%로 빠른 계열의 공을 50% 이상으로 구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는 것이죠. 변화구를 완성시키는 것은 빠른 볼이고 빠른 볼이 밑바탕 되어야만 그의 변화무쌍한 변화구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걸 시사합니다. 피칭의 근본을 정확하고 짚고 있는 것이니까요. 가장 빨리 던질 수 있는 패스트볼과 가장 느리게 던질 수 있는 패스트볼만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피칭이다라는 피칭의 근본, 즉 속도의 차이야말로 피칭의 진짜 근원인데, 세스루고는 궤적의 현란함 뿐 아니라 타이밍의 제어, 그 포인트를 절대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가 던지는 구종들의 구속 현황입니다. 75마일부터 95마일까지 각 모든 영역에 그의 구종이 자리 잡고 있죠. 그의 피칭이 그렇습니다. 타자들의 시간을 느려지고 빨라지게 만들며 타자들의 눈을 높였다 낮췄다를 반복시키죠. 2024 시즌의 피칭은 세스 루고의 개인에게 있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성공을 단순 운이 좋았다 폄하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한 시즌 반짝이라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해나갈 뿐일 겁니다. MLB 최고의 변화구 투수이자 35살의 늦은 나이에 꽃을 피운 위대한 투수의 커리어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